거든요. 그래서 주공이 바로 천명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명을 잡았다. 이미 그 상나라는 천명이 떠나버렸어. 하늘이 그걸 싫어했어. 근데 하늘이 우리를 보고 좋아했어.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야. 백성이 우리를 따라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등장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중국 역사 가운데는 이 천명을 많이 써먹었어요. 때로는 쿠데타 할 때마다 이게 천명이다. 모택동도 이 천명 써먹었거든요. 공산당 이게 다 해서 새로 중국을 통일하면서 이거 천명이 우리한테 있다. 장개석 군대가 전부 부패했고 말이지. 우리에게 천명이 있다. 이게 다 설득력이 들어가. 그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 해주니까 중국이 그래도 모택동이가 그걸 굉장히 설득력 있게 했기 때문에 그게 먹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천명 사상이 결코 하늘과 백성을 갖다 분리한 게 아니라 이 하늘이 따로 있지 않고 백성이 곧 하늘이다. 이런 것이 민본 사상인데, 이것이 유교 사상이 철저합니다. 백성이 곧 하늘이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요 밑에 정명사상입니다. 이건 또 뭐냐? 글자 그대로 정자는 바를 정자, 명자는 뭡니까? 이름을 바르게 한다. 아주 그 뜻은 간단해요. 이름을 바르게 고치자. 잘못된 이름을 옳은 이름을 바꾸자. 근데 정명 사상이 간단히 말하면 우리에게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게 옳은 이름이다. 이름과 실제가 부합이 안 되면 자기가 그 이름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이름과 부합되는 생활을 해야지만 그 이름이 뜻이 있지, 그렇지 못하면 그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동양, 특히 동아시아, 중국이나 한국 보면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애들 낳으면 이름을 우리가 짓잖아요. 이게 보통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데이빗, 주디, 낸시,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통에서는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아무 이름이나 그냥 서구 사상은 이렇게 이름을 하나의 레이블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소설 새끼를 남아주듯이 그냥 이렇게 쉽게 부르기 쉽게 그냥. 근데 우리 전통적인 것은 그 이름을 줄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무슨 이름을 줄까? 저에게 합당한 이름을. 근데 요즘은 모르지만, 요즘은 다 애기 낳기 전에 미리 이름을 딱 준비했다가 이름을 주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애가 나서 애를 보고 이름을 줬어요. 어떤 애는 애가 이름이 한 1년간 이름이 없어요. 돌쇠, 그리고 이제 없다가 이름을 주는데, 그만큼 그 이름과 실제가 부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좋은 이름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할아버지가 이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때로는 꿈에 무슨 좋은 꿈을 꾸고 이름을 받고, 이율곡이 날 때 그 어머니가 신사임당이 꿈을 꿨잖아요. 그 무슨 꿈을 꿨습니까? 용을 보았어요. 견룡이라. 그래서 그 현룡, 견룡, 어릴 때 율곡 이름이 현룡, 견룡입니다. 용을 보았다.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어떤 특수한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직이라든가 어떤 위치라든가 이것도 이름이거든요.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버지 이름이죠. 할아버지도 이름이죠. 또 남편도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이름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은 그 이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름을 바르게 하라. 정명 rectification. 그 영어에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rectify. 이름을 바르게 한다. rectify. rectification of names. 이걸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참 좋은 번역 같아요. rectify 하는 것.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 네,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 이름과 부합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름을 잃어버려요. 요즘 트럼프가 이 아주 가면 갈수록 지금 위기를 타고 당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요. 월스트리트, 트럼프. 또 그 다음 월스트리트, 항상 월스트리트, every week is 월스트리트. 근데 왜냐?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대통령답게 말도 하고 행동을 해야지만 그 이름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자기 위치를 자기가 유지하려면은 그 이름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니까 그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정명이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군주는 군주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딸은 딸답게 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가 또 주어진 어떤 사명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에 주어지는 사명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은 이름만 나열되어 가지고 이건 아무런 실질적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rectify 해야 된다. 이름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정명사상이 우리 개인적인 그 차원뿐 아니라 국가적인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왕이 왕노릇을 하려면 그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려면 왕답게 행동을 해야 돼요. 왕다운 삶을 살아야지만 왕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계속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이것이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현실에도 딱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보면 지도자의 입장과 지도자의 위치를 갖다 가지려면 그 이름에 부합한 생활과 행동과 언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명사상이 임금이 아주 나쁜 임금이 나와가지고 백성을 고생시키고 그렇게 백성의 재산을 갖다가 탈수하고 억울한 사람들 갖다가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 처형하고 자 이런 왕을 우리가 왕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지금 정명은 그러한 사람은 이미 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왕을 누가 와서 암살했을 때, 어떻게 그 왕을 시해를 했느냐, 암살했느냐. 이게 윤리적으로 큰 문제 아닙니까? 더더구나 유교 사상에서 충이 있고, 굉장한데 그 하이라키가. 그런데 그런
유교 윤리에서 어떻게 자기 윗사람을 갖다가 죽일 수 있겠느냐. 이걸 어떻게 정당화시키느냐. 그런데 극단적인 경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아주 사악한 왕이 있었다 치자. 그런 왕이 나라를 갖다가 다 망치고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왕을 시해를 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상당히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죠. 한편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은 마땅히 없어져야 된다.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역시 왕은 왕인데 그렇게 왕을 죽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그 해답이 가능하다. 왜? 만약에 그런 왕이 있다면 이미 그 왕은 왕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 것은 왕을 죽인 게 아니고 도둑놈을 죽인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왕의 위치를 가지고 왕의 직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왕을 죽인 것이지만 이미 왕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렇게 죽인 것은 왕을 죽인 게 아니다. 이런 해석까지 나와요. 이건 극단적이지만 그것이 바로 이 정명사상이 그런 것을 정당화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천명하고 정명사상이 둘이 중국 역사 가운데서 다이너스티가 바뀔 때마다 이걸 써왔어요. 천명과 정명.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볼 때 이 정명사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고 또 이름을 가져서는 그 이름에 부합하는 행동과 생활을 해야 된다. 자,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주어진 과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거기 재경공 문정어공자. 재경공이라는 사람은 제 나라의 임금입니다. 근데 이 재경공도 자기가 이 사람이 그 권력을 그냥 정상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공자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제 일단 자기가 나라를 이제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권력을 쥐었으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재경공이 묻는단 말이에요. 문정. 공자에게 정이 뭐냐. 이 정자가 정치한다는 정자 아닙니까? 무엇을 묻느냐면 이 정을 묻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스리는 건데 자기가 이제 임금이 됐으니까 공자님한테 찾아와서 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게 좋겠습니까? 정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해서 말씀하시기를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겁니다. 군군은 임금은 임금이고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부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자 아들은 아들답게. 아주 간단해요. 복잡한 이론을 낸 게 아니라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간단합니다. 임금이 되게 하고 신하가 되게 하고 부모가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임금이 되게 하라. 신하가 되게 하라.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하라.
아들이 아들 되게 하라.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하는 게 좀 놀랍죠. 이렇게 뭐 복잡하게 정치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주 간단해요. 이게 바로 이제 임금이 되었으면 그게 바로 임금으로 하여금 임금이 되게 하라. 또 신하가 되었으면 신하로 신하가 되게 하라.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공유하는 말이 선제. 이 선이라는 말은 여기서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이 한문의 선자가 두 가지 선이란 말이면 뭐 도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그런 뜻도 되지만 선에서는 오케이 호 억삭한 거예요. 그냥 선. 너 오늘 걱정해서 좋겠습니까? 선 그러면 다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을 할 때는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걸 억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신여군 불군 신 불신 그 다음에 부 불부 자 부자 자 불자 그 다음에 오 덕이 식 제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그래서 임금이 진실로 신자는 진실 진정하게 여러 말은 같을 여자입니다. 임금이 정말 진실로 임금이 되지 못하고 또 신하가 정말 신하가 되지 못하고 부모가 아빠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아들이 되지 못하고 이럴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수, 유, 솔, 보덕, 이, 십제 이 수란 말은 even if 그런 경우 가운데서 유 내가 있을 유자고 여기에 솔자는 인솔한다 솔선수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임군이 임금되지 못하 진실로 임금같지는 못하다. 신하가 신하같지는 못하다. 또 부모가 부모같지는 못하다. 자식이 자식같지 못하다 하는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이런 경우에도 사람들을 갖다가 백성들을 내가 솔선수범해가지고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오, 덕이식 그러니까 내가 그럴 경우에는 감히 이런 경우에 어떻게 감히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군이 임군 노릇 못하고 신하가 신하 노릇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못하고 자식이 자식 노릇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들을 내가 솔선수범해가지고 나가지 못하면은 감히 내가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나라가 이렇게 잘 되려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임금이 되라. 신하가 신하가 되라.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가 되고 자녀가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 정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군자, 신자, 구자, 자자 이게 다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신하의 이름, 임금의 이름, 자식의 이름,
이것이 다 이름인데 이 이름에 부합하지 못할 때는 백성을 이끌고 갈 수가 없고, 내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정명사상을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은 더 정확히 나옵니다. 제가 이 보면 이 논어가 순서대로 무슨 사상이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뜻이 훨씬 후에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3장 13절에 나오는 건 이건 여기에 바로 이 정명사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뒤에 걸 끌어다가 같이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여기 자로가 자로가 지금 공자에게 이제 비슷한 상황입니다. 공자에게 말합니다. 위나라에 자로왈 위군 대자 이외정 위정, 위에 군이 임금이, 위나라의 임금이 지금 대자는 기다린단 말이죠. 자자는 공자를 말합니다. 자로가 말하기를, 선생님, 지금 위나라의 임금이 당신이 와서 좀 정치를 잘할 수 있게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당신이 자장 해선, 이게 해자가 잘못됐습니다. 이 해자가 아니고 그냥 해입니다. 해. 그냥 해로. 이 해란 말은 어떻게, 어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로가 공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나라의 임금이 당신이 와서 정치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장차 거기 가서 해선, 선이란 말은 뭔데란 뜻이죠? 우선권, 선,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해는 어떤 무엇, 그런 뜻입니다. 이 해자가 그 잘못된 정도라 한문을 쓰면은 이게 how, what, which 이런 뜻인데, 무엇을 먼저 하실 예정입니까? 자장, 장자는 앞으로, about, to do. 당신께서 장해선, 무엇을 먼저 할 계획입니까? 장차.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자왈 하는 말이, 대답이 필정명, 반드시 정명을 먼저 하겠다. 바로 이 사상 아니면 정명사입니다. 정명. 그러니까 이제 자로와 이름을 바로 rectify, 이름을 바로 하겠다. 그러니까 자로가 말하기를, 유시제, 이거 참 공자님 아직도 잘 상황 판단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자지오야, 아직도 당신이 유시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그쪽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 또 나오죠? 어떻게 기정, 어떻게 그것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바르게 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정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바르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대답하기를 자왈 야제유야. 이건 한탄하는 말입니다. 야란 말은 바깥 덜 야, 이게 뭐 그러니까 광야 그럴 때 야자 쓰지 않습니까? 아직도 컬티베이션 안 된 것, 조금 세련화 안 된 것, 아주 야생 그런 뜻입니다. 야제. 아직 너는 아직도 멀었다. 네가 하는 말 보니까 너는 아직도 전혀 이게 저 머리가 안 돌아가는구나. 이게 촌스러운 놈 같이 이렇게 아주 유란 말은 그 저 자료를 갖춥니다. 유야. 야제 유야. 너무나 아직도 세상 물정도 모르고 밭에 나가 야생에 들어갔던 촌놈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군자 어기소 부지. 이 군자란 사람은 어기소 부지. 이 무슨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바는 개골여야. 이 개자는 덮는다는 뜻입니다. 뭘 덮어준다. 막는다. 그러니까 우리 저 맨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저기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그 뭐 하수나 거기에 덮는 것, 그걸 개자라. 개. 개골. 이게 그런 큰 문을 들어가는 것. 개골여야. 이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군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면 입을 닥치는 거다. 입을 닫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쉽게 말하는 겁니다. 군자의 기소부지. 자기가 모르는 바는 자기가 그것을 덮어버린다. 많은 문을 덮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자가 되면은 자기가 모르는 것은 감히 입 밖에 낼 수도 없고 말을 안 하는 것이 옳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명, 부정, 적은 무슨 이름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옳게 되지 않는 것, 명부정입니다. 정명이 돼야 되는데 정명이 안 된 것을 명부정. 명이 바르게 안 되면은 이게 적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언불순, 말이 불순하다. 말이 순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이 불순하다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그 말이 그겁니다. 말이 불순하다. 이게 불순은 말을 하되 말이 앞뒤가 안 난 말을 하는 이게 불순. 그래서 이름이 정확히 바르게 되지 않으면은 말이 불순해지고, 언불순, 말이 불순하게 되면은 즉 사불성, 일사자죠. 일이 불성,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사불성,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와 악이, 예악, 불흥, 예와 악이 험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와 악이 일어나지 않고 예악, 불흥, 예와 악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즉 그 결과로다가 형벌, 부중, 불중, 형벌이 적절하게, 우리가 벌을 줄 때 그 형과 벌을 줄 때 그것이 정확하게 맞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맞지 않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형벌, 부중, 형벌이 맞지 않게 주어지면은 그 결과로 무소, 조수조.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민무소, 조수조. 백성들이 자기 손과 발을
어디에 둘지 모르게 된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법이 있는데 형벌을 줄 때에 적절하게 맞게 해주지 않으면 국민들의 손과 발이 어디에 놓을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 줄지 모른단 말이죠. 도로 분자, 그러므로 분자는 명지, 길, 가은 이름이 주어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반드시 말이 가능한 것이고, 언지 말이 생길 때에 필과 행, 말은 반드시 행동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군자가 이것을 이루어지면은 군자의견 무소부이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 그런 뜻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잡하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왜 공자가 우리나라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할 것이 정명해야 되냐. 정명을 해야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이나 신하나 아버지가 되든 자식이라든 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을 바로 알고 바로 할 수 있을 때에 말이 순서를 찾고, 말이 순서를 찾으면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지고, 일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거기에 형벌이 모든 것이 적절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국민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생활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질서가 잡히는 거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이 예와 악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자꾸 이 예와 악을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 전번에도 말했지만 예와 악을 악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게 뮤직, 사운드이라고 해서는 이제 우리가 리추얼 혹은 프로파이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악이라는 걸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공자가 악을 이렇게 많이 했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 악이라는 게 이게 이 악이 여기 불조전에 붙이면 전번에 약이 되죠. 그래서 전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건 약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얘는 얘는 질서를 주고 악은 할머니, 조화를 준다. 이렇게 이렇게 해설 주석해 놓은 걸 보면은 예와 악을 왜 그렇게 많이 강조했냐? 예가 인간 사회에 예가 있으면 그 예가 질서를 줘요. 그리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화음이 되는 것,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악을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예와 악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예와 악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이 두 가지가 실패가 되면 공자가 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공자의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데, 이 악이 그냥 꽹과리 치고 그냥 나팔 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이 소리 가운데 소리가 이루어지는 우주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가 일정하게 어떤 질서를 가지고 화음을 이룰 때 온 세상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와 악이 흥하다. 저도 처음에는 그 예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왜 악을 그렇게 공자가 많이 강조했을까? 지금도 그 세종대왕이 악을 정리했거든요. 악을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소리가 정리가 되고 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 사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악이 그만큼 단순한 소리에서 벗어나서 그만큼 우리 인간 생활과 우주 전체가 어떤 화합을 하고 조화를 이루는 아주 근본적인 상징이 이 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악을 그렇게 공자가 강조를 했다. 그래서 이 예와 악이 흥해야지만이 나라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명사상이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그 12장 11에 나온 것하고 13에 나온 것하고 그 논어 가운데 정명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두 구절인데, 앞에 구절은 아주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그 임금은 임금, 신하는 신하, 아버지는 아버지, 자식은 자식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절에 이제 정식으로 정명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만약에 위나라에 가서 뭘 좀 한다면은 제일 먼저 정명을 하겠다. 필정명. 반드시 정명을 먼저 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사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 사회가 트럼프가 지금 참 문제가 이 정명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이 이게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밑에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져 가는데, 이번에 뭐 샤롯스빌 그 문제도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기에 적절한 말과 적절한 이름과 적절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안 맞거든요. 이게 이제 정명이 완전히 그냥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되면 거기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맞게 되면 말이 순서를 찾고, 말이 순서를 찾으면은 모든 사물이 성취된다. 이게 참 기막힌 말입니다. 우리가 말은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신약 성서에 보면 태초에 존 더 가스펠 요한이 그런 말이에요. 태초에 뭐가 있었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 아르케 호 로고스. 이런 말에 알케는 말은 알케, 태초에 그 로고스란 말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질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사물을 일으켜요. 그래 창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어라. 빛이 있고. 응?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음 제가 어릴 때 읽었더니 이게 참 이상하다. 무슨 이런 게 무슨 이게 무슨 마술같이 말이지. 떡이 나오라 하면 떡이 나오고 말이죠. 돈이 나오면 돈이 나오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뭐 궁창이 있어라 뭐가 있어라 이래가지고 그냥 말하니까 나왔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라는 뜻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말이 옳게 되면 그 말이 사건을 불러일으키고 사물을 창조해요. 그러니까 왜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물론 그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라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로고스가 히랍 사상에서는 로고스지만 그것이 이 초대 기독교 사상은 그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로고스도 불렀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의미가 돼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으로 모든 우주가 창조됐다.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똑같은 말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름이 있고 이름이 바로 서면은 말이 순서를 가지게 되고 말이 순서를 가지게 되면 만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지금 트럼프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말을 제대로 해야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일이 안 이루어져요. 이게 안 되는 일이 다 그냥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인종과 인종 간의 문제, 이게 뭐 나라가 지금 이렇게 흑백으로 갈라지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근대사에서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다 말에서 출발되거든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앉아있는 대통령이라는 그 프레지던트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읽어보면은 야, 이거 참 공자님의 말씀과 신약 성세 요한의 말씀이 다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인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단어를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 천냥빚도 뭡니까? 말 한마디에 갚는다.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만큼 말에 위력이 있어요. 천냥빚도 말 한마디에 갚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 자체가 얼마만큼 인간 생활 속에 말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은 사건을 불러일으켜요. 스피치 이벤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요단강이 나오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결국 어떤 이 세계, 새로운 세계가 온다. 이제 종말이 오고 새로운 세계가 온다. 바로 예수가 오심이 바로 그런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말의 심각성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 가운데 중요하냐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자, 그런데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그 다음은 이것도 조금 더 하죠. 이제 그 다음은 자활 hun자 성인 진이 불성인 지악 소인 만신. 제가 제 위에 두 구절은 서로가 연관이 되지만 그 다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위에 크게 이렇게 연관이 없지만 제가 이왕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자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hun자는
누가 군자? 군자는 다 아시죠? 이제 우리 이 유교 사상 가운데 이 사람을 군자가 있고 소인이 있고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대개는 붙여서기도 하고 뭐 갈라서기도 하는데 사람을 이게 이제 평가 계급이 무슨 뭐 집이라든가 돈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 인간을 갖다가 평가할 때 공자는 계급을 4계급을 나눴어요. 성인이 있고 군자가 있고 대인이 있고 소인이 있는데 성인 군자는 대개 붙였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군자쯤 되면은 이미 성인 이렇게 그런 엄격히 따지면 성인은 세이지 뭐 그런데 성인 군자 대인 소인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도 말이죠. 군자는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을 했죠. 군자 어기소부지 군자는 자기가 모르는 것이면 말하지 않는 게 군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 군자가 되려면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군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왈 공자가 말할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 이룬단 말이죠. 여기 인자는 제가 여러분 인자는 다른 사람 남입니다. 다른 사람 인지미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모아서 세워주는 사람 군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의 장점 아름다운 점 좋은 것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일으켜주는 사람 그걸 자꾸 인카리지 해가지고 너 참 그거 참 잘하더라 그거 참 좋은 점이야 그래서 그걸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군자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부성인지악 이건 여기 악이란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과 악이라는 것보다는 인간의 약점이라든가 아름답지 못한 거라든가 그런 취약성이 있는 것을 갖다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점을 높이 평가해서 그걸 이루어주도록 하고 부성 다른 사람의 악 그러니까 미흡한 점 부족한 점을 모아가지고 그걸 바깥에 자꾸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다. 부성이란 말은 지금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가 있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자꾸 얘기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높이 평가해서 그 사람이 그런 걸 이루도록 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한번 잘 이루어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인데 그 약점 있는 걸 어떤 사람은 그걸 뽑아가지고 그걸 자꾸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의 못된 점 나쁜 점을 자꾸 해가지고 그걸 이룩하는구나. 근데 군자는 전자를 하지 후자가 하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은 하지만 남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군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소인 반시라. 소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 소인이다. 남의 잘못을 찾아가지고 그걸 크게 아주 만들어서 거기에 무슨 큰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소인이고 남의 장점,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남의 못된 점을 찾아가지고 그걸 크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소인이다. 아주 간단하게 소인은 반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군자에 대한 그 정의가 아주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또 계공자가 나옵니다. 12장 17에 계공자 여기도 이제 정어 공자
아까도 나왔지만 이게 개강자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정치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정자 정야,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바르게 하는 거다. 우리 아까 그 정명사상 얘기했죠. 이름을 바르게 하고, 국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선 명을 바르게 된다. 바르게 하는 게 똑같이 나옵니다. 정치가 뭐냐? 바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강자가 문정 공자에게 묻기를 정치가 뭡니까? 공자 대활 정자 정야, 정자 다스린다고 하는 것, 자자는 놈자자인데 다스리는 것,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야야. 이게 바르게 하는 거다. 자솔 이정 숙감 부정.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정 발음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너희가 이게 바른 것으로 다스린다면 누가 숙감 부정, 누가 감히 부정을 하겠느냐. 너희 지도자가 솔순수범해서 바른 것을 한다면은 감히 숙감 부정, 바르지 않게 누가 바르지 않는 길을 가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개강자가 또 이제 묻습니다. 문정어 공자왈 여살무도 이취유도 가여. 이제 이 개강자가 또 묻기를 이릅니다. 공자님한테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인군이 되고 나니까 정치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도 이게 내가 보니까 무도한 놈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도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참 무도한 놈이다. 이게 바로 도가 없는 사람이 무도예요. 그러니까 여살무도. 도가 없는 저놈들은 죽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도둑놈들 강간하고 남 살인하고 그렇게 저런 나쁜 놈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데, 여살무도 저놈들을 다 그냥 죽이고 이취유도 하여. 그래서 도를 우리가 만들어가 도가 있게 해가지고 도를 도가 없는 놈들을 죽여버리고 도를 잘 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자대활, 공자가 이제 대답하는 것이 자외정. 네가 정치를 한다면은 은용살. 왜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자욕선. 네가 만약 선을 잘한다면은 민선, 백성도 선하게 될 것이다 말이야. 군자지덕 풍 소인지초 군자지덕 풍 소인지덕 초 초상지풍 필언. 이거 가루가 필요 없으면 제가 이거 컴퓨터에서 가루가 지저로 따라 나와가지고 붙은 건데. 자, 이게입니다. 군자지덕 풍. 군자의 덕이라는 것은 바람풍.
군자의 덕은 바람입니다. 바람. 이게 참 이게 재미난 말이에요. 군자의 가장 큰 영향력은 바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 신약 성서에 그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바람같이 움직이는 그런 거 나오죠. 바람입니다. 군자는 바람입니다. 군자는 바람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이 바람기가 이 바람이 군자고 소인의 덕은 초야. 이 그레스 풀과 같아. 그래서 초상지풍 이 풀 위에 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풀이 저절로 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네가 말한 것은 백성들이 지금 하도 나쁘니까 이놈들을 자꾸 벌을 주고 죽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도가 무도한 놈들을 없애버리고 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벌로서 처벌을 하면은 도가 이루어질 걸 믿는데 내가 말하는 그게 아니고 네가 먼저 정치를 잘해가지고 선하게 하면은 백성이 역시 선을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왜 사람을 죽여야 되냐?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라. 군자는 뭐냐? 군자가 가진 힘은 바람이다. 군자는 저절로 모르게 그 바람이 확 불면은 소인들은 불과 같아서 저절로 그냥 다 굽어지는 거야. 이것이 세상에 되는 길이라. 왜 사람을 죽이고 벌을 주고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군자같이 돼가지고 군자가 이런 바람을 일으키면은 소인들은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야. 이것이 참 이 공자사상의 정치가 가마를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그런 가마를 끼치면 백성들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사람들이 나쁜 놈들을 자꾸 잡아 죽이고 없애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정치가 안 돼요. 자기 딴에는 도를 세우기 위해서 무도한 놈들을 죽인다고 그러는데 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네가 먼저 선을 하기를 바라면은 백성은 그대로 선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군자의 바람같이 군자의 바람이 불면은 민족 그레스부터 저절로 그 바람에 굽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공자의 바로 정치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이 전명사상하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군자사상하고 이걸 다 합해가지고 공자의 정치관이 어떤 것이었는가, 공자의 정치 철학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 간단히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혹시 다른 질문이나 또 코멘트 있으면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택동을 존경하는 건 딱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도시력부터 소명을 느꼈습니다. 자기는 이 중국의 99.9%의 농민, 이 자만 생활하는 농민을 위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혼자만 그 밖에 나와서 앉아서 비를 다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너 비 오는데 왜 이렇게 내와서 비를 맞고 있냐. 내가 앞으로 다스릴 중국 사람들이 지금 둘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장차 지도자 될 사람이 어떻게 나만 교실 안에서 비를 피하고 살 수 있겠느냐. 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결합을 같이 해서 합니다.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 더 맹자의 한 말, 하늘은 장차 큰일 할 사람을 반드시 시련을 많이 준다. 이 말을 목택동이 소시적에 관을 알아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하늘이 앞으로 큰일을 하게 할 사람이다. 이런 걸 느꼈다는 거. 전 이거 하나는 목택동에 대해서 존경한 유일한 그런 점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목택동이가 많은 그동안 목택동이 잘못한 게 많이 많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장개석 군대가 얼마나 부패했고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죠. 근데 총이나 뭐 이렇게 다면이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는 저 팔아먹었어요, 정말. 이렇게 모태동 군대에게 팔아먹어. 그만큼 부패했으니까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죠. 근데 모태동이가 백성을 잡으면 사실이. 그러니까 게릴라 워를 하려면 정규전 모르지만 게릴라 워를 하려면 백성들의 민심을 잡지 않으면 게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민심을 게릴라가 사실은 이저 모습이 게릴라 아닙니까? 게릴라들이 이렇게 잡은 이유가 바로 민심을 자기들이 잡았기 때문에 이게 성공한 겁니다. 모택동의 천재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울레가 그 천재성을 보고서는 자기가